저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몇천 년간 내려오면서 이걸 정립을 못했던 것을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정립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양쪽 균형 잡았던 우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대계하고 여기가 상대계가 있죠. 상대계가 이렇게 왜 우리가 말하는 현상계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가 결국은 상대계가 운동을 해서 이런 상태로 가서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갇히는 형상이 되죠. 이렇게 갇힌 형상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바퀴 절대가 되고 우리가 사는 현상계는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잉태해야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형상, 이거 잉태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십수 운동을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십수 운동이 되고 이 십수 운동이 태아와 같은 형태로 나와서 십천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십천운이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가서 이 십천운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오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현상계는 그 절대계 내에서 십수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형태로 시작을 하냐면은 저번에는 거기 보게 되면 수의도를 보게 되면은 수의도 내에서는 각각 나눠져 있는 걸로 설명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의 원상이 예를 들어 이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상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아래로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일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이 위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수가 되고 좌행하게 되면 삼수, 우행하게 되면 사수. 이것이 모양이 중간으로 옮겨서 회전운동을 하게 되면 오수가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원상이 만들어져서 원상이 아래, 위, 좌우 운동하고 그다음 회전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복합 운동인 육수가 탄생하게 돼요. 이원상이 되죠. 이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칠수가 탄생하게 되고 여기가 팔수, 여기가 구수. 결국엔 맨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가 십수가 탄생하게 되죠. 이게 이것도 신색인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런 탄생된 것이 십수가 돼서 어떻게 역회전을 하게 되죠. 오수는 이렇게 우리가 이때 순회전을 하지만은 십수에 오게 되면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역회전을 한다면 방향이 바뀐답니다. 바뀜으로 인해서 그 힘에서 깨고 나오는 거예요. 깨고 나오니까는 그때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여기서부터 여기는 상대계고 이게 절대계인데 이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반대 방향으로 확 돌면서 힘이 생기니까 밖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분리가 돼서 그 수리도는 분리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건 안에 있는 거하고 같이 설명되지만은 그래서 탄생하는 것이 뭐냐면은 삼수, 팔수 두 개 이렇게 해서 하나는 자행을 하는 운동. 이거는 회전하면서 자행하는 것. 위로는 상승하는 것.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 상승하는 것, 이건 회전하면서 이쪽 회전이죠.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수에 가서는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렇게 해서 회전하고 이거는 돌고 이렇게. 십수에 가서는 이렇게, 일수에 가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분리된 거, 그 다음부터 분리된 거. 이 안에서는 분리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폭발해서 나오면서, 우리가 폭발한다고 하죠. 폭발? 우주가 폭발하지. 폭발해 나오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 가지고 현상계,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 거꾸로 상대계는 바깥으로 나오면서 절대계는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말려 들어가는 꼭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바뀐다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똑같은 그 거기에서도 운동하게 되면 바깥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양쪽 운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여태껏 우주론이 지금도 서양의 우주론이 뭐냐면은 빅뱅 우주론이 빅뱅. 이건 뭐냐면 소위 말할 때 어느 한 점에서, 극한의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이게 폭발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 빅뱅 우주론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방을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극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이렇게 팽창해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가속 팽창하니까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여기 은하계들 다 있다가 퍼져서 나가는 빅뱅 이론이 바로 이런 이론이거든요. 한 점에서 폭발해서 나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제가 이거 표현한 건 뭐죠? 무극상만 표현한 거죠. 원이니까. 무극상 표현한 거. 실제로는 태극도 같은 형태로 나와요. 합쳐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 나중에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되는데,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우선은 이렇게만 암기하고, 그다음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서 뭐냐면 갑이란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의란 표현하고, 열, 병, 정, 무기는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 무, 기, 요게 경이에요. 요게 신이 되고, 여기 임수가 되고, 여기 계수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런 걸 처음에 하도상이라고 그러죠. 하도상. 이 하도상 만들 때 동양에서는 이거 처음에 간목을 세수 찍어줬죠. 이렇게 원상 3개 이렇게. 그럼 3수로 분리된 거. 그 다음에 8수로 8개. 하나 음이니까 8,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화가 2수니까 2개. 이건 음이니까 빈 공이고, 양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게 표현이고. 요 신금인 사수니까 음이니까 4개. 하나, 둘, 셋, 넷. 구수니까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네? 그 하도상이 서양의 이건 임수니까 하나의 남자, 양이니까 있고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5수가 여기 5수가 그려지게 되고 10수가 동그랗게. 이게 동양에서 나온 기존의 하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별하지 말고, 물론 개수로 나왔을 때지만 운동 상태로는 이걸 표시한 거예요. 자행하는 걸 표시한 거고, 이 을목인 경우는 이렇게 한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예요. 이거는 하나의 움직임을 표현했지, 이렇게. 똑같아. 이거는 정화는 상승, 이것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운동. 이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합니다. 심금은 좌행이면서 이것도 회전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임수는 하행이고 이것도 똑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래서 무기토는 하나는 무토는 우회전하는, 기토는 좌회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실제로는 우리가 우주의 모든 운동, 이 운동을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게 위로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데 이 운동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개수만 가지고서는 운동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분리된 거 가지고 우린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 이건 분리된 것만 알지만은 이게 어떻게 운동되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주는 이와 같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좌우, 상하 좌우,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좌회전, 우회전. 이거는 모든 운동이 다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개수에 의한 거는 지금 현재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물론 개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개수가 없으면 구별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인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야 돼. 이게 가불병정 무견인 게 나왔죠.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여기 뭐죠? 우리가 목이 되겠죠. 목. 요거는 우리가 화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화. 가운데니까 이게 토가 되고, 요거니까 금이 되고, 요거는 이 수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 운동 상태를 보고 정해야 돼. 가부는 목이 되고. 그거는 이제 왜냐면 정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 사람이 이게 썼단 말이죠. 기운을. 그러니까 썼지만은 옛날 사람은 이렇게 쓴 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목이라고 하면 생각하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이 이렇게 된 걸 알고 있어야지. 운동이 되는 걸 알고 있어야지 목 자체를 이렇게 옛날 사람이 쓴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회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생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우회전 하잖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목생화 해주는 과정이 이게 목생화 여기 이제 토가 나 화생토 이게 화생토 이렇게 되는 거 토생금 이렇게 변하는 금생수 이렇게 요게 이제 수생목. 이걸 설명 안 해주면은 왜 이게 생이 되느냐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회전이 되기 때문에 자연 회전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목. 이제 실제로는 좀 더 이제 깊게 이야기하면 요거를 알면 돼. 이게 폭발하면 나오면서 무토의 힘이 묻히잖아요. 무토 힘이 미친다고. 여기다가 실제로는 여기다 플러스 다 무토가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다 뭐냐면 무토 힘이 하나씩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움직임이 더 복잡해지는데 그걸 복잡한 걸 설명해 주기 어렵다고. 그러니까는 무토의 힘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넘어가려면은 무토의 힘이 일부가 들어가야 된다. 매개가 필요하다. 매개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매개의 힘은 뭐냐면 요걸 매개시켜주는 힘은 무토의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까지 설명하자면 힘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매개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무토의 우회전적인 힘이 무토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요게 우리가 요 힘을 말해주면 무토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무토의 힘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힘이 들어가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그냥 가는 게 무토 힘이 매개를 해줘야 돼. 매개가 있어야 된다. 어느 물질이 어느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할 때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수단이든지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 시작할 때 매개 힘은 무토가 되고, 요건 우리가 상생에 대한 문제죠. 요걸 가르쳐서 하도생이 만들어졌으니까 요걸 갖다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생, 오행의 상생이라는 거죠. 오행의 이게 상생도라고 합니다. 상생. 오행의 상생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상생은 출발점은 아까 폭발하면서 나오면서 무토의 힘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은 우리가 이 운동만 하게 되면 우주가 영혼성을 존재하지 못해요. 영혼성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은 상극운동을 해줘야 돼요. 상극운동을 해주지 않으면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뭘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걸 가져오려고 그러면 가져와야지 내가 살잖아요. 호흡을 한다든지 호흡해서 산소를 들어 마신다든지 이 모든 운동이 그냥 끌어당기는 운동이거든요. 끌어당기는 운동이 안 생기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운동이 상극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다시 상극운동을 하려면 기토가 필요해요. 기토가 그 다음 운동이 기토 운동을 한다. 기토에 의해서 상극운동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토에서 만들어지는 상극운동에 대해서 그려봅시다. 요것도 요거는 우리가 상생운동이고, 상극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극운동은 기토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즉 뭐죠? 우리가 시계 반대는 좌회전이에요. 좌회하는 힘에 의해서 기토에 기본적인 힘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됩니다. 그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양쪽을 좀 이쪽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와서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상생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표현하면은 38, 27, 그 다음에 5, 10, 4, 9, 1, 6. 이게 이제 상생도죠. 요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상생되어가지고 목, 화, 토, 금, 수. 이게 상생도죠. 자, 이것이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우회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금과 화가 서로의 자리를 바꾸는 금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현상은 뭐냐면은 힘에 의해서, 똑같은 힘에 의해서 한 분적 힘이 이렇게 돌면 그 회돌이 운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대로 돌라고 그러면
회돌이 운동성이 생기면서 금과 호가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금화효경이 중요합니다, 이게. 금과 화가 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약. 금화호역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평면도가 바뀌어요. 운정이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한 줄로 바뀌어버린다. 줄로 바뀌어요. 평명상으로 변해버리는 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옷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1, 6, 7, 2, 9, 4, 3, 8 이렇게 평면도로 들어온다. 이 상태가 이렇게 섰던 것이 이렇게 평면도로 바뀌어요. 현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수가 되죠. 이렇게 수가 되고 이렇게 따지면 이건 화가 되고 이렇게 따지면 금이 되고 이렇게 따지면 목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오토가 하나가 되는 토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서는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회전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수극화가 되죠. 화를 베끼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술을 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간 것이 화극금이죠. 금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니 금극목이 되죠. 금, 극, 목이 되고 이렇게 하면 목국토가 돼요. 이렇게 되면 독수. 이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림을 그리면 똑같아요.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전체의 수의 합이 전체 수의 합이 1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15소, 이렇게 해도 15소, 이렇게 해도 15소, 이렇게 해도 15소, 다 15소가 되거든요. 이게 15소. 그 옛날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가지고 이제 구궁수라는 수를 많이 씁니다. 구궁수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가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점도 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운동 상태가 이렇게 해서 상극을 만들어줘서 하나는 상생을 만들어주고 상극을 만들어준 이유는 서로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탄생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이 힘에 의해서 이 힘을 극복시켜버리면 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 힘은 이 힘을 또 약화시키고 이 힘은 이 힘을 약화시키고 이 힘이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신경조절 방법을 보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걸로 극복한다. 극한 방법, 상세한 방법으로는 그 힘을 부추겨서 써야게 만들어주고 상극의 힘으로는 그 힘을 뺏어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양쪽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한쪽 놈이 세면은 이걸 꺾어주든지 아니면 힘을 빼주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이에요.
방법이 우주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균형 평형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강의도 다시 하겠지만은 어쨌든 요것은 우리가 상생과 상극의 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제 십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강의를 해요. 이제 내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십신론의 강의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설명하고 있는 4가지 힘의 조절 방법 중에 그것이 4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6가지 방법이 있는데 4가지 방법 가지고 컨트롤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낸 거죠. 근데 나머지 힘도 다 컨트롤할 힘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게 근데 이 힘은 뭐 때문에 기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기 기토가 왜 없냐? 왜 없냐? 상극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구별하는 게 생겨요. 구별하는 게. 너와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오냐? 이 기토의 힘에 의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토는 어디에 있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 전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막이 형성돼 가지고 막이 형성돼서 이것과 이것을 구별시켜 주는 게 뭐냐면 다 기토의 힘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서로 간에 다른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도 다 뭐냐면 이 기토의 힘에 의해 생긴 원리에서 기토의 원리에 생긴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깔려 있던 것이 다시금 상생을 한 힘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은 다시 저쪽의 힘에 의해서 저쪽에서 또 폭발이 나올 거 아니에요. 폭발이 나오면서 또 쌓이게 되고 이 힘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게 또 상생과 상극이 서로 간에 맞물려서 움직인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상대계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절대가 안으로 밀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폭발이 나오면서 이것도 딸려서 안으로 들어간다. 서로 간에 운동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근데 서양에서는 아직도 이제 하나의 폭발점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가속 팽창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좀 어렵지만은 그냥 팽창하는 게 아니라 가속 팽창한다 이게. 가속 팽창을 왜 하게 되느냐? 이제 지금 그 중력의 힘이 약해서 오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진공 에너지 때문에 온다. 뭐 여러 가지 암흑 물질 때문에 온다. 여기 설이 있지만은 그래서 실존 이게 핵심이다. 강의의 핵심이고 그 우주 탄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체를 봤을 때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이론을 주장해서 폭발이 나와서 태어난 이론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연수하고 천운하고 달라요. 자연수는 상대계가 안에 있을 때 이야기하고 천운은 상대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천운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운과 천운하고 우리가 자연수하고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탄생의 비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1, 2, 3, 4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천운은 순서가 3, 8, 그다음에 7, 2, 5, 10, 9, 4, 1, 6 이렇게 되나? 4, 9, 1, 6인가? 나오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갑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순서로 쓰잖아요. 순서가 다르죠? 다른 건 뭐냐면은 현상계로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순서. 근데 실제로는 갑하고 이쪽에 일하고는 같은 건 아니에요. 다르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쪽에 갑이 있을 때는 무토 힘이 묻어있기 때문에 힘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달라진다. 그 힘에 의해서 구별이 되니까 무토와 기토에 의해서 우리의 구별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식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오수하고 10세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순서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잘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차이점을 설명해 준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아직도.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게 나왔나, 이게 우리가 요거 하나를 좀 더 알면은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이 사학적 관계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우리가 산모를, 우리가 아기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요걸 좀 더 알아두셔야 돼요. 이 가을병정 무경심계인데, 산모가 임신하고 있는 기간이 10개월이란 말이죠. 10개월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천간 시작이 갑이면서부터 시작하면은 기까지 가 나와요. 그렇죠? 을서 시작하게 되면은 갑으로 가고 이렇게 10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을 다 한번 훑은 다음에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태아가 탄생해서 10개월 걸린 데서는 10개월 동안에 천간이 한번 다 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야기할 땐 요거 태아의 상태를 갖다가 자연수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아인 경우에는 우리가 태아의 경우, 자, 그래서 10개월 되면 아기가 엄마가 산돌 통해서 아기 나오는데 우리 갑자를 쓸 때 갑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갑. 이 갑은 머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은 두부에 두부.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을 하면 뭐였어요? 그 다음에 아기가 빠져나온 순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목이 나오죠. 목. 목이 나온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기. 병 하면 똑같아요. 아기 나오는 순서가 등 쪽이 먼저 보여요. 정 하면은 아기가 돌아요. 이게 돌기 때문에 그 다음엔 뭐가 오면 우리 정은 심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심장. 요거는 목의 활성이 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팔. 그 다음엔 뭐냐면 돌면서 보이는 게 무토가 보이게 됩니다. 무토는 가슴이죠. 그 다음에 기토는 상복, 위쪽 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부가 보이기 시작하죠. 애가 돌면서 나오면서 복부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경하면은 하복 부분, 하복 부분. 그 다음에 신하면은 허벅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임하면은 장단지. 기하면은 발이 되죠. 순서대로. 예? 우리가 봤을 때 인체로도 똑같아요. 나오는 순서가. 제가 그 요걸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천간과 이것과는 다르다. 천간은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면 자연수대로 탄생해가지고 이런 순서대로 나올 때 보면 애가 나오는 순서 이렇게 나오죠. 그 로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애가 엄마랑 마주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산도를 해서 또 돈단 말이에요. 돌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돌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돌면서 터닝하면서 목, 등에서부터 배로 보이면서 가슴, 배로 보이면서 나오면서 순산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이게 순산 순서예요. 이게. 순산 순서하고 이거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명상법은 바로 뭐냐면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사실상 머리, 목, 이게 병정, 이게 쭉 보면서 나오면서 발까지 해서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도 자연이 가져다 준 방법이나 우주가
상대계가 감쌌던 것이 폭발로 나온 것도 역시 태아가 우리가 10개월 동안 십수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힘에 의해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탄생과는 같이 연관되어 있다. 그런 것들 잘 우리가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아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내 상대계 현상계가 안에 갇혀 있다가 10개월 동안 자라서 십수 운동을 해서 자란 다음에 그것이 태아같이 나와가지고 현상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현상계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냥 만들어지면서 그다음에 생활과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뭐 상생 운동도 해야 되고 상극 운동도 해야지 그다음에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도 들어마시기만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내뿜어줘야 산단 말이죠. 그렇죠? 먹어도 음식 먹고 난 다음에 변 봐야지 소변 봐야지.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내보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들어오는 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풋인 경우가 아까 인풋이 뭐예요? 그게 상계에 속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개체가 있으면 그 개체에 들어가는 인풋은 아웃풋가 있잖아요. 아웃풋. 요건 뭐예요? 이건 상극에 대해서 하고 이거는 상생. 이 두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이걸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쉽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상생, 상극하니까, 야, 이거 참 어렵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인풋 되어 있는 건 상극의 원리에서 인풋이 되고, 상생에 의해서는 아웃풋 되는 두 개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공생의 문제를 봤을 때, 식물은 산소를 내뿜어주고, 그리고 여기 산소가 생긴 게 뭐예요? 식물이 산소, 우리 그 산소 들어 마시고 탄산가스를 내쉬면 탄산가스는 또 식물로 가잖아요. 예? 그게 상호 생존 문제라고. 요구하는 인풋 상태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서로 상호간 연결되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본이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 이제 이해를 잘 하셨죠. 이것만 이해하면은 상생상계 원리가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한 상생상극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만 표현하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요것에 대해서 사람 마음에 대한 문제도 한번 강의를 합니다. 따로 의식에 관한 의식론을 제가 강의를 따로 할 거예요. 뇌의 구조하고 우리 의식론하고 강의를 한번 합니다. 거기 좀 어려워도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명상이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상생과 상극이 서로 간에 조화롭지 못하면은 오래 살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이걸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이 실제로 말해서 제가 치료해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걸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상생과 상극을 이용해가지고 인풋이 많은데 아웃풋이 졌다. 이거 죽죠. 거꾸로 이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많아지면 거꾸로 이것도 죽는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조화가 되는 문제가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리론을 좀 알고 우리가 상생과 상극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상극 운동할 때는 우리가 기토 운동이 기본이 되고 아웃풋인 상생 운동할 때는 무토 운동이 주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되면은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상은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 사실상 오늘 네 강의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나머지 분들이 네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강의는 좀 더 이제 미뤄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좀 더 한 가지 조금 고난이도인 걸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이거는 물리학하고 좀 관계되는 건데 요것만 지금 강의하는 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는 필요한 거지만은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고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이야기했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직선상으로 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시 이런 상태로 풀려서 다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 같아서 닫힌 끈 이런 경우 가서 열린 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계에 들어갔을 때 이 운동이 실제로는 복합적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요 상태가 동시성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양재역학의 기본인데 요거 제가 설명할 때 요거 하나 따로 설명해서 태극 무극 이야기 했잖아요. 무극 요하고 요건 태극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동시성의 세계 안에 서로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치료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치료할 때 이런 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 상을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는 제가 최근에 치료하면서 아는 정보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요 정보가 이렇게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이게 하면 돼요.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빛을 관찰한단 말이에요. 양자를 관찰하든, 전자를 관찰하든, 이중성에 대해서 문제가 오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 판에다가 더블 슬리트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빛을 내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빛이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이 전자든 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관찰 카메라를 놓고 관찰 카메라가 여기 놓고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된 경우, 언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빛을 막 쏘잖아요. 쏘게 되면 여기에만 중점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만 중점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입자의 성질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통과를 못하는 소리예요. 이쪽을 통과하든 또는 다른 입자가 여기를 통과하든 이게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거 보았을 때 밴드 형식이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 찍힌 부위가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관찰 카메라가 언한 경우, 킨 경우. 그리고 이걸 오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오프한 경우에는 파동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오프한 경우에는 파동에 의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는 게 겹치고 겹친 듯 많아지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오프된 경우에는 진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진하지 않은 부분들도 이렇게 몇 가지 진하고 오는. 그 소리 뭐냐면 양쪽 슬릿을 다 동시에 같이 동시에 통과해 가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관찰 카메라가 언한 상태하고 오픈한 상태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뭐냐면은 의식에 초점을 맞출 경우, 초점을 딱 맞춰서 내가 저걸 보게 되면은 나머지 경우가 다 없어져 버려요. 내가 안 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다 성립이 되죠. 모든 경우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양자역학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 카메라가 없어지게 되면 오프된 상태는 파도의 성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동시에
있게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확률적에서 분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한 곳에 모으게 돼서 그걸 보게 되면은 모든 경우가 다 없어지고 그것만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달을 안 보게 되면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그때하고 내가 의식해서 보게 되면 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근데 이 현상이 뭐냐면 멀리서 오는 그 빛의 입자를 갖다 딱 해서 관찰 카메라에 의해서 관찰 카메라가 오프된 상태는 파동이었는데 분명히 켜버리면은 어디 되면 입자로 변한다고. 수십억 년 내려온 입자가 동시에 같이 내려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태가 제가 아까 설명은 뭐냐면 태극과 무극은 동시 속에서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의식 안에도 그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디지털해서 그걸 완벽하게 보려고 생각하면 안 돼. 사실상은. 보면 볼수록 한쪽으로만 내로잉이 돼버리거든요. 전체 세계를 다 볼 수가 없다. 왜 명상도 해보지만은 명상에서 자성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위점이에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데 포인트를 잡지만 않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알아차린다 해서 알아차림에 대한 걸 뚜렷이 보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구나라고 하는 느낌, 필링만 느끼면 됩니다. 필링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 자체를 그냥 느끼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봤을 때도 파동과 입자가 이게 입자적 형태고 요거는 파동의 형태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응? 물리학적으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거시의 세계 속에서는 실제로 물질가 크니까는 파동의 성질을 볼 수가 없죠, 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별 안 되는데 작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하다는 소리거든요. 응? 그래서 뭐 분자 몇 개 정도에도 이런 성질을 관찰할 수 있다, 뭐 이런 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